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아마 현대차 타시는 분들이 평소에 기다리고 있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노조 얘긴데요. 기존에 해드렸던 얘기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슬슬 생산 노조의 입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그 첫 단계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던 그림이기도 해서 차주들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현대차가 국내 기업 중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성과 좋은 직원한테 포상금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무슨 뉴스거리인가 싶으실 텐데 기존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단체 협상이 이뤄지면 성과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성과가 두드러진 직원만 성과급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사 협상을 통해 정한 성과급을 기존에는 모든 직원에게 주던 게 관행이었던 현대차에서 전례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 내부에서 MZ세대 직원을 중심으로 사무연구직 노조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공정하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경영진들이 바로 응답을 해준 겁니다. 이에 따라 사무연구직 과장, 차장, 부장급들 중에서 성과 좋은 직원들을 선발했고 이들한테 500만원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한 거고요. 현대차에선 이걸 탤런트 리워드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무연구직 노조도 기본급 200%에 플러스 알파로 35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받은 직원들은 그 중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져서 원래 정해진 성과급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더 챙겨줬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추진력이 돋보이는 게 이 탤런트 리워드 제도는 지난 3월 타운홀 미팅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미팅에서 성과 보상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인재 이탈 우려가 나왔고 이후에 정의선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들한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생산직 노조가 이 제도를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만 봐도 현대차의 의도를 파악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현대차인 새로운 제도 도입이 성과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보내드린 내용들과 연결 지으면서 성과급 제도 내용까지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산 노조의 입지 줄이기입니다. 일단 구분을 지어야 할 게 이번 500만원 포상 지급은 사무연구직 군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생산 노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생산직 출신 노조가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임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또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탤런트 리워드는 단체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조합원에게 별도 혜택을 부여해 위화감,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는 노사 단체 협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단체 협약에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생산직 노조도 올해 성과급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처럼 단체 협의를 통해서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지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왜 생산 노조의 입지가 줄이기 같다는 해석이 나오냐면요. 현대차 경영진은 오히려 이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무연구직 군에만 성과급을 줬지만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생산직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현대차 측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책임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조가 원한다면 노조원을 상대로도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이 말은 뭐예요? 미안한데 너네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원한다면 너네도 포함시켜줄게. 이러면 할 말 없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도로 넘어갑니다. 이런 입지 줄이기를 통해서 차량 개발과 생산 품질 개선을 이뤄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처럼 단체 협약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아요. 이렇게 되면 차를 대충 만드는 사람하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 노조에도 이 제도를 적용했어요. 앞으로 임단협에서 성과급 협상을 못하고 무조건 성과 좋은 사람만 포상금을 준대요. 그런데 그 기준을 불량률, 품질 평가 점수, 근무 태도 점수 이런 걸로 둔대요. 이렇게 되면 성과급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과급 그까짓 거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한다?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야? 이런 건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의도로 넘어갑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검증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할 때 일 잘하는 직원들만 남겨두고 일 못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과급을 많이 받은 사람, 조금 받은 사람, 아예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건 일을 많이 잘하는 사람, 조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소리기도 하니까요. 지금 현대차의 인력 구조 계획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죠. 사무연구직 쪽은 직원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이걸 정부하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산직 쪽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게 현대차가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싶어도 친환경차가 늘어날수록 사람 수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성과급 제도에서 차이를 두면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 잘하는 직원만 남겨
남겨두고 나머지는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순수 회사 입장에선 검증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실제로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를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다운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해왔고요. 현대차 고위 관계자도 인공서열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 조직으로 바꿔야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인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인식이 확고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현대차한테만 해당되는 변화일까요? 오히려 국가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생산 제조업체들도 성과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대기업들 중에서도 유독 평등주의가 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개인별 성과급을 도입했으니 제조업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돈을 받아가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실제 기업들 사이에서도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고 이 불만 때문에 성과 중심의 IT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일단 가장 코앞에 있는 변화가 친환경차 비중의 증가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미국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현지 판매 전기차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노조가 반발할 걸 알고 소나타랑 아반떼 미국 생산분을 국내 공장에 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시간 벌기에 불과하죠.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내연기관 차들은 언젠가 사라질 운명인 건 맞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자율주행차의 비중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자동차만 잘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플랫폼도 뛰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사무 연구직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결국 더 많은 인재와 새로운 인재를 기업 입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거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전쟁은 곧 IT 기업하고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이에 따라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그룹 계열사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개인별 성과급 제도를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생산 노조의 입지를 줄이고 차량 생산과 생산 품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로 바뀜으로써 기존 인력을 검증된 방법으로 가지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사업을 위한 걸로만 볼 수 없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드는 차를 소비자들이 타는 거잖아요. 성과주의로 가게 되면 소비자들도 더 좋은 거죠. 사실 성과급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품질과 개발 경쟁을 개인별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고요. 그냥 시장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 마트가 세 군데 있어요. 야채를 사러 갔는데 A마트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물건이 좋아요. B마트는 가격은 똑같은데 물건이 별로예요. 그런데 C마트는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물건도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C마트로 몰리고 A랑 B마트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문 닫을 위기까지 갈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A랑 B마트도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들한테는 성과나 다름없잖아요.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도입이라 당연히 빈틈이 있습니다. 생산 노조의 주장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 연구직 노조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아직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고과죠. 그런데 지금은 부서장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익명 게시판에는 대부분 40, 50대 팀장이 가져갔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입장들을 구분해서 보면 어쨌거나 이를 거부하는 건 생산 노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도입을 찬성하면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생산 노조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체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무 연구직 책임 매니저들은 진작에 도입했어야 한다. 대신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무 연구직 매니저들은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런데 왜 노조는 이걸 거부하냐? 이런 입장이고 현대차 측은 우수 성과자를 위한 특별 보상이다. 생산 노조도 원한다면 확대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생산 노조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개선할 점은 분명 있지만 이걸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도처럼 변화의 첫걸음이라고도 보이고요. 첫걸음을 뗐다는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라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성과급 제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